어르신, 버스비 없으시다고요? 여기 5,000원 드릴게요.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젊은 양반. 다음 날 사무실 문이 열리며 어제의 노인이 들어온다. 설마 어르신이 이 건물 주신가요? 그래. 이제부터 임대료 2배요. 낡은 창고에서 발견된 간판, 추노인쇄사. 건물 이름이 왜 어르신 성함이랑 같지? 그 인쇄소, 제 아버지 가게였어요. 그런데 직원이 돈을 들고 도망쳤죠. 그 직원, 내 고모부였어요.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강북, 낡은 인쇄소 골목 사이로 좁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이 골목은 한때 번성했던 인쇄업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있는 곳이죠. 간판들은 색이 발해 있고 건물 외벽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 골목 안쪽 3층짜리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작은 디자인 사무실이 보입니다. 간판엔 정민 디자인이라고 쓰여 있지만 글씨가 희미해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유리창도 얼룩져 있고 문틀은 낡아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이정민은 오늘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48살입니다. 한때는 중견 광고회사에서 팀장까지 올라갔던 그가 이제는 이렇게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습니다. 회사를 나와 독립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처음엔 희망에 차 있었죠. 직원도 4명이나 있었고 프로젝트도 제법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큰 클라이언트들은 대형 에이전시를 선호했고 작은 클라이언트들은 가격을 깎으려고만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정민은 자신의 급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없었죠. 결국 직원 2를 먼저 보냈고 얼마 전엔 남은 2명 중 1명도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민과 막내 직원 1명뿐입니다. 끝까지 버텨보자. 이번 프로젝트만 따내면 괜찮아질 거야. 정민은 스스로에게 되뇌며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화면 속에는 클라이언트에게 제출할 디자인 시안이 떠 있습니다. 새로 오픈하는 카페의 브랜딩 작업입니다. 로고부터 메뉴판, 간판 디자인까지 모두 맡았습니다. 계약금은 받았지만 나머지 금액은 최종 시안 승인 후에 받기로 했죠. 그 돈이 들어와야 밀린 월세를 낼 수 있습니다. 정민은 색감을 조금씩 바꿔보고 레이아웃을 수정하며 밤늦도록 작업을 이어갑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창밖으론 빗소리가 들려옵니다. 처음엔 작게 떨어지던 빗방울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네. 우산도 없는데.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내다봅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빗줄기가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골목길엔 물웅덩이가 생기고 지나가는 차들이 물을 튀기며 달립니다. 우산도 없이 나왔는데 택시를 타기엔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 2장과 5,000원짜리 1장이 전부입니다. 버스비를 내고 나면 내일 점심값도 빠듯합니다. 정민은 한숨을 쉬며 컴퓨터를 끕니다. 더 이상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마무리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민은 가방을 챙겨 들고 사무실 문을 잠급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이 건물도 참 낡았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오래됐죠. 건물 입구로 나서자 빗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정민은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정류장을 향해 뛰기 시작합니다. 골목길을 지나 큰 길로 나오는데 신발이 물에 젖어 질척거립니다.
옷도 금세 흠뻑 젖습니다. 숨이 차오르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드디어 버스 정류장이 보입니다. 정류장 지붕 아래엔 이미 서너 명의 사람들이 비를 피해 서 있습니다. 정민도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숨을 고릅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몸이 떨립니다. 정민은 양팔로 몸을 감싸며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 참 버스비가 모자라네 어쩌지. 정민은 고개를 돌립니다. 정류장 한쪽 끝에 허름한 점퍼를 입은 노인 한 분이 서 있습니다. 나이는 70 넘어 보이고 허리가 약간 굽어 있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고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합니다. 노인은 주머니를 뒤적이며 계속 중얼거립니다. 동전 몇 개가 손바닥에 떨어지지만 액수가 모자란 듯 한숨을 쉽니다. 노인은 주머니를 다시 뒤지고 또 뒤집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오는 게 없습니다. 젊은 양반, 실례지만 버스비가 좀 모자라네요. 이거 어쩌지? 노인은 조심스럽게 정민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의 자존심이 느껴집니다. 정민은 잠시 망설입니다. 자신도 사정이 넉넉지 않습니다. 내일 점심을 굶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인의 표정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정민은 지갑을 꺼내 5,000원짜리 한 장을 꺼냅니다. 손이 잠깐 멈춥니다. 이 돈이면 내일 점심을 먹을 수 있는데 하지만 정민은 고개를 저으며 노인에게 돈을 건넵니다. 어르신, 이거 쓰세요. 노인은 돈을 받으며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간절해서 정민의 마음이 아립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꼭 갚을게요. 꼭요. 괜찮아요, 어르신. 그냥 따뜻한 커피 한 잔 하세요. 날도 추운데. 정민은 웃으며 말합니다. 노인은 돈을 소중히 두 손으로 감싸쥐고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절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곧 버스가 도착합니다. 노인은 버스에 천천히 올라탑니다.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힘들어 보입니다. 버스 문이 닫히고 버스는 빗속으로 사라집니다. 정민은 버스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빗속에서 멀어지는 버스의 뒷모습을 보며 정민은 마음 한쪽이 조금 따뜻해지는 걸 느낍니다. 돈은 없어졌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하루 중 가장 괜찮은 순간인 것 같습니다. 괜찮은 일 했네. 어르신, 부디 따뜻하게 집에 가세요. 정민은 혼잣말을 하며 다음 버스를 기다립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차들은 물을 튀기며 지나갑니다. 정민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 있습니다. 손끝이 차갑습니다. 몸도 떨립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일찍 사무실로 향합니다. 어젯밤 비에 젖었던 탓인지 몸이 무겁고 목이 칼칼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제출할 최종 시안을 마무리해야 하거든요. 골목길을 걸어 건물에 들어서는데 입구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입니다. 이 골목에선 보기 드문 차죠. 정민은 계단을 올라 사무실 문을 엽니다. 책상 위엔 어제 마시다 만 커피잔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정민은 컴퓨터를 켜고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세요? 부동산입니다. 잠깐만 문 열어주시겠어요? 정민은 문을 엽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습니다. 얼굴엔 미소가 없고 목소리도 사무적입니다. 이정민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건물주님이 이번 달부터 임대료를 인상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 통보서 받으세요. 남자는 서류를 건네고 돌아서려 합니다. 정민은 황급히 서류를 펼쳐봅니다.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임대료가 2배로 올라 있습니다. 지금도 밀린 월세를 감당하기 힘든데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2배나 올린다고요? 저도 전달만 하는 입장입니다. 건물주님께 직접 말씀하세요. 그럼 건물주분 연락처 좀 주세요.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겠어요. 건물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남자는 휴대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잠시 후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오르는 발소리입니다. 정민은 문 쪽을 바라봅니다. 누가 올라오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갑자기 임대료를 2배나 올리는 걸까요? 문이 열립니다.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정민은 숨이 멎습니다. 어젯밤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인입니다. 허름한 점퍼 대신 깔끔한 재킷을 입고 있지만 그 얼굴은 분명합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마른 손 틀림없습니다. 어제 그 젊은이 우리가 또 만나네요. 노인은 온화하게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정민에겐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정민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노인을 바라볼 뿐입니다. 설마 어르신이 이 건물 주신가요? 그렇습니다. 이 낡은 건물이 제 이름으로 돼 있지요. 박춘호라고 합니다. 정민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어젯밤 버스비가 없다던 그 노인이 이 건물 주인이라니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정민은 어제 건넨 5,000원이 생각납니다. 그 돈은 대체 뭐였을까요? 시험이었을까요? 아니면 장난이었을까요? 어르신,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제 버스비도 없으시다면서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건물 운영은 사업이니까요. 노인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럽지만 내용은 냉정합니다. 정민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참습니다. 화를 내봤자 상황이 나아질 건 없으니까요. 어르신, 제가 지금 형편이 어렵습니다. 직원들도 내보내고 혼자 버티고 있어요. 임대료를 2배나 올리시면 저는 이 사무실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건물도 관리비가 들고 세금도 내야 하니까요. 그럼 최소한 유예기간이라도 주세요. 다음 달까지만이라도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는 듯 침묵합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새 임대료를 내시든지 아니면 나가셔야 합니다. 정민은 주먹을 불끈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듭니다. 어제 그 온화했던 노인의 모습은 어디 가고 지금 눈앞에 있는 건 냉정한 건물주일 뿐입니다. 어르신, 어제 제가 드린 5,000원 돌려주세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냅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정민에게 건넵니다. 거스름돈까지 드리지요. 어제는 고마웠습니다. 정민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노인을 바라볼 뿐입니다. 노인은 돈을 책상 위에 놓고 돌아섭니다.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생각 잘하세요. 노인은 문을 나가고 부동산 중개인도 따라 나갑니다. 정민은 책상 위에 놓인 10,000원짜리를 바라봅니다. 그 돈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민은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창밖을 내다봅니다. 골목길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갑니다. 모두 자기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세상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밀린 월세도 못 내고 있는데
임대료가 2배라니요. 이번 프로젝트 대금을 받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민은 컴퓨터 화면을 바라봅니다. 어제까지 열심히 작업하던 디자인 시안이 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민은 마우스를 잡았다가 놓습니다.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클라이언트입니다. 정민은 전화를 받습니다. 네, 사장님. 네, 오늘 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정민은 한숨을 쉽니다. 일은 해야 하는데 머리가 복잡합니다.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정민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버텨야 해. 지금 포기하면 안 돼. 정민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책상에 앉습니다. 마우스를 잡고 작업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민은 커피를 한 잔 타서 마십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정민은 다시 화면을 바라봅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10,000원짜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정민은 그 돈을 집어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 넣습니다. 정민은 클라이언트에게 시안을 보냅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누르고 이메일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답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정민은 의자의 기대 천장을 바라봅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립니다. 이 건물은 정말 모든 게 낡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시안이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최종 승인이 떨어졌고 잔금을 입금하겠다고 합니다. 정민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이 돈으로 밀린 월세를 내고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임대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민은 사무실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뛰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내야 합니다. 정민은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명함을 챙겨 들고 거래처를 찾아다닙니다. 예전에 한두 번 일했던 회사들, 소개를 받았던 업체들, 닥치는 대로 찾아갑니다. 첫 번째 거래처는 강남에 있는 작은 광고 대행사입니다. 정민은 대표를 만나 제안서를 내밉니다. 사장님, 저희가 작년에 함께 작업했던 프로젝트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표는 제안서를 대충 훑어보고는 고개를 젓습니다. 이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더 트렌디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저도 트렌드 따라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보시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 대표님 실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정민은 건물을 나섭니다. 거리엔 젊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세련된 옷을 입고 커피를 들고 빠르게 걸어갑니다. 정민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낡은 재킷, 해진 구두, 지친 얼굴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요? 두 번째 거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거래처에선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정민은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맵니다. 발이 아프고 목이 마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사무실을 지켜야 하니까요. 저녁 무렵 정민은 마지막 거래처를 찾아갑니다. 용산에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예전에 명함을 받았던 곳인데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회사 건물 앞에 서서 잠시 망설입니다. 과연 받아줄까요? 정민은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갑니다. 접수대에서 면담을 신청하고 기다립니다. 30분쯤 지나자 담당자가 나옵니다. 젊은 여자 직원입니다. 정민은 명함을 건네고 제안서를 꺼냅니다. 안녕하세요. 정민 디자인 대표 이정민입니다. 귀사의 브랜드 리뉴얼 작업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브랜드 리뉴얼이요? 저희는 그런 계획 없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럼 다른 프로젝트는요? 제품 패키지 디자인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같은 거요. 글쎄요, 지금 당장은 없는데요.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정민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는 거절의 다른 표현이라는 걸요. 정민은 고개를 숙이고 건물을 나섭니다. 하늘은 어느새 어두워졌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집니다. 정민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하철 안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정민은 구석자리에 앉아 눈을 감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정민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냅니다. 오늘 만난 거래처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모두 X 표시를 합니다. 내일은 어디를 가야 할까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여는데 현관에 우편물이 쌓여 있습니다. 정민은 우편물을 집어듭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통신비 고지서, 그리고 건물관리비 독촉장입니다. 정민은 우편물을 식탁에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입니다. 대출 상환일이 다가온다는 내용입니다. 정민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줍니다. 숨이 막힙니다. 사방에서 벽이 좁혀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정민은 또다시 사무실로 향합니다. 오늘도 거래처를 돌아야 합니다. 계단을 올라 사무실 문을 여는데 책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직원이 쓴 글입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제안이 와서 그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민은 쪽지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입니다. 직원도 없고 프로젝트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정민은 의자에 앉아 책상을 바라봅니다. 텅 빈 사무실이 너무 넓어 보입니다. 그날 저녁 정민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웁니다.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손가락이 저리도록 타이핑을 하고 눈이 빠질 듯 모니터를 바라봅니다. 커피를 몇 잔이나 마셨는지 모릅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정민은 작업을 마칩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골목길에 청소차가 지나가고 새벽 배송 트럭이 멈춰 섭니다. 세상은 또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민은 창문을 열어 찬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만은 다잡아야 합니다. 버텨야 산다. 포기하면 끝이야. 정민은 스스로에게 되냅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겨 다시 거리로 나섭니다. 오늘도 거래처를 찾아다녀야 합니다. 누군가는 정민의 제안을 받아줄 겁니다. 정민은 그렇게 믿으며 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거리를 걷는 정민의 뒷모습은 외롭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지만 정민은 혼자입니다. 건물 그림자가 정민을 덮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여전히 거래처를 찾아다니지만 성과는 없습니다. 그날도 정민은 지친 몸을 이끌고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침은 편의점 김밥 하나로 때우고 점심과 저녁은 거르기 일쑤입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책상 서랍이 조금 열려 있습니다. 정민은 분명 닫고 나갔는데요. 정민은 조심스럽게 사무실 안을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습니다. 서류들이 조금씩 어지러워져 있고 캐비넷 문도 미세하게 열려 있습니다. 정민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시 도둑이 들었을까요? 정민은 급히 서랍을 열어봅니다. 다행히 귀중품은 없습니다. 애초에 귀중품이랄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찾아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정민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사무실을 정리합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정민은 그걸 집어듭니다. 오래된 영수증입니다. 날짜를 보니 10년도 더 된 겁니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정민은 영수증을 자세히 봅니다. 추노인쇄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추노인쇄사 어디서 들어본 이름입니다. 정민은 기억을 더듬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건물주 노인의 이름이 박춘호였습니다. 설마 이 건물에서 인쇄소를 운영했던 걸까요? 정민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건물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정민은 사무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갑니다. 1층은 현재 비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민은 1층 문 앞에 섭니다. 문은 잠겨 있지만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입니다. 먼지가 쌓인 바닥, 낡은 책상 하나, 그리고 구석에 쌓인 상자들이 보입니다. 정민은 지하도 궁금해집니다. 이 건물엔 지하 창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내려가 본 적은 없습니다. 정민은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갑니다. 계단은 좁고 어둡습니다. 벽에 손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내려가는데 손에 먼지가 묻습니다. 지하문은 잠겨 있지 않습니다. 정민은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안을 비춥니다. 지하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천장은 낮지만 공간은 제법 됩니다. 구석에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정민은 상자 하나를 열어봅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습니다. 인쇄소 주문서, 거래 명세서, 직원 명부 모두 10년도 더 된 것들입니다. 정민은 다른 상자도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낡은 간판이 들어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간판인데 추노인쇄사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정민은 간판을 손으로 쓰다듬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나무는 갈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정성스럽게 쓰여 있습니다. 붓글씨로 쓴 듯한 그 글자엔 장인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정민은 문득 박춘호 노인이 떠오릅니다. 이 간판을 직접 만들었을까요? 이곳에서 땀 흘리며 일했을까요? 정민은 다른 상자들도 뒤적입니다. 그러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흑백 사진입니다. 사진 속엔 젊은 남자가 인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추노인쇄사 개업 1985년. 정민은 사진을 자세히 봅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가 박춘호 노인일까요?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민은 사진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며칠 후 정민은 우연히 건물 근처 슈퍼마켓에 들어갑니다. 물을 사려고 들어간 건데 계산대에서 낯익은 얼굴을 봅니다. 중년 여자입니다. 피곤한 얼굴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은 그 여자를 어디서 봤는지 기억을 더듬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여자가 정민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다가옵니다. 혹시 이 건물 2층 디자인 사무실 하시는 분 아니세요? 네, 맞는데요. 저를 아시나요? 저는 박은주라고 합니다. 건물주 박춘호의 딸입니다. 정민은 깜짝 놀랍니다. 건물주의 딸이라니요. 정민은 여자를 다시 봅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얼굴엔 피로가 가득합니다. 눈가엔 주름이 깊고 손엔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무슨 일이신지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슈퍼마켓 앞 벤치에 앉습니다. 박은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엽니다. 아버지가 임대료를 올리셨다고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물주 권리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버지에겐 사연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사연이요? 박은주는 깊게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한때 저 건물에서 인쇄소를 하셨어요. 추노 인쇄사라고요. 작은 인쇄소였지만 아버지 자랑이었죠. 직원도 몇 명 두고 열심히 일하셨어요. 정민은 지하에서 본 간판과 사진이 떠오릅니다. 그게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15년 전쯤이었나 직원 한 명이 돈을 들고 도망쳤어요. 거액이었죠. 그 돈은 아버지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었어요. 인쇄 기계를 사려고 빌린 거였죠. 그래서요? 그 직원이 제 남편이었어요. 정민은 숨이 멎습니다. 박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남편은 그 돈을 들고 사라졌어요. 저와 아이들을 버리고요. 정민은 박은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박은주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아버지는 그 일로 큰 빚을 지게 됐어요. 인쇄소도 문을 닫아야 했고 건물도 팔려고 했죠. 하지만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낡은 건물을 누가 사겠어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건물은 정말 오래됐습니다. 벽은 금이 가 있고 배관은 녹슬었으며 곳곳에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건물을 임대 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유일한 수입원이었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건물은 더 낡아갔고 관리비는 계속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갑자기 2배나 올리는 건 알아요. 저도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으세요. 박은주는 또다시 한숨을 쉽니다. 정민은 뭐라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박춘호 노인에게도 박은주에게도 각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민에게도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그 도망간 직원 이름이 뭐였나요? 김태수라고 했어요. 왜요? 정민의 얼굴이 굳습니다. 김태수 그 이름은 정민의 고모부 이름입니다. 정민은 어릴 적 고모 집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고모부는 인쇄소에서 일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고모는 이혼했고 가족들은 그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김태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글쎄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어요. 얼굴에 점이 하나 있었고요. 정민은 고개를 숙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정민의 고모부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세상은 참 좁습니다. 그리고 기이하게 돌아갑니다. 정민은 입이 마릅니다. 왜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정민은 거짓말을 합니다.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박은주가 박춘호 노인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민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박은주는 시계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만 가봐야겠어요. 아이들 학원 보내야 해서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조심히 가세요. 정민은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박은주가 사라진 후에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고모부가 저지른 일 때문에 박춘호 노인은 인생이 무너졌고 그 노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정민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정민은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책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봅니다.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붉은 빛이 스며듭니다. 정민은 주머니에서 지하 창고에서 가져온 사진을 꺼냅니다. 젊은 박춘호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때는 행복했겠죠. 꿈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을 겁니다. 며칠 후 정민에게 부동산 중개인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번엔 박춘호 노인도 함께입니다. 노인은 정민을 보자 천천히 입을 엽니다. 이정민 씨, 결정하셨습니까? 어르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새 프로젝트를 알아보고 있어서요. 이미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새 임대료를 내시든지 아니면 이 사무실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어르신,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사무실이 전부입니다. 여길 나가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노인은 고개를 젓습니다. 눈빛은 단호합니다. 자네가 잘못한 건 아니네. 하지만 이 건물엔 오래된 악연이 서려 있어. 나는 더 이상 그 악연을 끌고 가고 싶지 않아.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는 몰라도 되네. 어쨌든 이번 달 말까지야. 노인과 중개인은 돌아섭니다. 정민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노인의 등이 더욱 굽어 보입니다. 정민은 주먹을 불끈 쥡니다. 분노와 좌절이 뒤섞입니다. 그날 저녁 정민은 술을 마십니다. 혼자 편의점에서 산 소주를 마십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정신이 흐릿해집니다. 정민은 휴대폰을 꺼내 고모에게 전화를 겁니다. 고모, 저 정민이에요. 정민아, 웬일이니? 이 밤중에. 고모, 고모부 어디 계세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잠시 후 고모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람 이야기는 하지 말자. 이미 끝난 일이야. 고모, 저 알아야 해요. 고모부가 뭘 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정민아,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요 알고 싶어서요. 고모는 깊게 한숨을 쉽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어. 회사 돈을 훔쳐서 도망갔어. 나와 내 사촌들을 버리고 말이야. 그 뒤론 소식도 없어.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 알고 싶지도 않아. 정민아, 제발 그 사람 이야기는 하지 말자. 전화가 끊깁니다. 정민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주잔을 비웁니다. 목이 화끈거립니다. 정민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댑니다. 천장이 빙빙 돕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두통에 시달리며 깨어납니다. 휴대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입니다. 정민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이정민입니다. 아침에 전화 주셨다고. 네, 이정민 씨 맞으시죠? 경제범죄수사대입니다. 사기 고발 건으로 출석 요구합니다. 사기요? 무슨 말씀이세요? 클라이언트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정민은 경찰서로 향합니다.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사기라니요. 정민은 한 번도 클라이언트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민은 모든 프로젝트를 성실히 마쳤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 조사실로 들어갑니다. 형사 한 명이 앉아 있습니다. 정민은 의자에 앉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합니다. 이정민 씨, 지난달 강서구에 있는 음식점과 인테리어 디자인 계약을 맺으셨죠? 네, 맞습니다. 계약금 200만 원을 받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고소인 측에선 작업물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계약금만 받고 연락이 두절됐다고요.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시안을 보냈는데 고소인 쪽에서 수정 요청을 계속하셔서. 증거가 있습니까? 시안을 보낸 기록이나 메일 같은 거요. 정민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메일 기록을 찾으려는데 노트북이 제대로 켜지지 않습니다. 오래된 노트북이라 속도가 느립니다. 한참을 기다려 겨우 이메일을 엽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시안을 3번이나 보냈어요.
그런데 고소인 측에서 계속 수정을 요구하셔서 형사는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이메일 내역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 측에선 이 시안들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최종 파일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최종 파일은 고소인이 승인을 안 해주셔서 못 보낸 겁니다. 계속 수정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정민은 말문이 막힙니다. 사실 그 돈은 이미 월세와 생활비로 써버렸습니다. 돌려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숙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쉽니다. 이정민 씨, 일단 고소인과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 계약금을 돌려주시면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조사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정민은 경찰서를 나섭니다. 거리가 어지럽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민은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신용도 이제는 범죄자 취급까지 받게 됐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입니다. 대출 상환일이 지났다는 내용입니다. 연체 이자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휴대폰을 꺼버립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정민은 하염없이 거리를 걷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집으로 가기도 사무실로 가기도 싫습니다. 그냥 걷습니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지고 밤이 깊어갑니다. 정민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어느새 정민은 건물 앞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그 건물입니다. 정민은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다. 텅 빈 사무실입니다. 곧 떠나야 할 곳입니다. 그때 건물 입구에서 누군가 나옵니다. 박춘호 노인입니다. 노인은 정민을 보고 멈춰섭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봅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십니까? 정민이 먼저 입을 엽니다. 노인은 천천히 다가옵니다. 건물을 둘러보고 있었네. 오래된 건물이라 곳곳이 상해서 말이야. 그러시군요. 자네는 왜 여기 서 있나? 그냥 생각 좀 하려고요. 노인은 정민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정민의 눈은 충혈돼 있고 얼굴은 헬쑥합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얼굴입니다. 자네 많이 힘들어 보이네. 괜찮습니다. 거짓말 말게. 사람 얼굴엔 다 드러나는 법이야. 정민은 고개를 돌립니다. 노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어르신 제발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꼭 임대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미 말했네. 이번 달 말까지라고. 저는 이 사무실밖에 없어요. 여길 떠나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침묵합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엽니다. 자네는 왜 그렇게 이 사무실에 매달리나? 이게 제 전부니까요. 제가 10년 동안 지켜온 곳이니까요. 10년이라 긴 세월이지.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도시의 밤하늘입니다. 노인은 다시 정민을 봅니다. 자네, 사람의 인품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일세. 나는 자네를 시험해 봤네. 무슨 말씀이신지. 버스비 일말일세. 그건 시험이었네.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 정민은 눈을 크게 뜹니다. 시험이었다니요. 그럼 노인은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했던 건가요? 왜 그런 짓을 하신 겁니까? 이 건물엔 오래된 악연이 있네. 15년 전 내 직원 한 명이 돈을 훔쳐 달아났지. 그 일로 나는 인쇄소를 접어야 했고
평생 모은 돈을 잃었네. 정민은 숨을 죽입니다. 노인은 그 일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직원의 이름이 김태수였네. 혹시 자네 그 사람과 관계가 있나? 정민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노인은 정민의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군. 자네도 그 악연의 한 부분이었어. 어르신, 저는 몰랐습니다. 제 고모부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알았든 몰랐든 인연이란 건 이렇게 이어지는 법일세. 노인은 정민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그 손은 따뜻합니다. 하지만 자네는 다르네. 자네는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어. 그게 자네의 진심이야. 어르신, 내가 틀렸네. 자네에게 악연을 물려선 안 되는 거였어. 노인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정민에게 건넵니다. 이게 뭡니까? 열어보게. 정민은 봉투를 엽니다.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임대료 유예 통지서입니다. 석 달간 임대료를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르신, 이건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네. 석 달 안에 다시 일어서게. 정민은 봉투를 손에 쥔 채 노인을 바라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냉정하던 노인이 석 달간 임대료를 유예해 준다니요. 정민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자네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뿐일세. 나머지는 자네 몫이야. 노인은 천천히 돌아섭니다. 구부정한 등이 멀어져 갑니다. 정민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노인이 골목 끝으로 사라진 후에도 정민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꼭 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정민에게는 세상 전부만큼 소중합니다. 그날 밤 정민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잡니다. 악몽도 없고 중간에 깨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정민은 기지개를 켭니다. 몸이 가볍습니다. 마음도 한결 편안합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입니다. 정민은 사무실로 향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정민은 사무실 문을 열고 안을 둘러봅니다. 텅 빈 공간이지만 이제는 희망으로 보입니다. 먼지 쌓인 책상도 낡은 의자도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정민은 먼저 사무실을 청소합니다. 걸레질을 하고 창문을 닫고 책상을 정리합니다. 땀이 흐르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깨끗해진 사무실을 보니 마음도 정돈되는 것 같습니다. 정민은 컴퓨터를 켜고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합니다. 먼저 경찰서 건입니다. 고소인과 합의를 해야 합니다. 정민은 고소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릅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정민 디자인 이정민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당연합니다. 정민은 침을 삼키고 말을 이어갑니다.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안 작업이 사장님 기대에 못 미쳤나 봅니다. 계약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서요? 이미 고소까지 했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고소인이 말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 돌려주시면 고소를 취하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안 되면 끝까지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민은 깊게 숨을 쉽니다. 이번 달 말까지 200만 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정민은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전 작업물들을 꺼내보고 더 나은 방식으로 구성합니다.
밤늦도록 작업합니다. 커피를 마시며 손가락을 쉬지 않고 움직이며 정민은 자신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듭니다. 사흘밤을 새워 완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래처를 찾아다닙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이전처럼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자신감 있게 자신의 작업을 설명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첫날은 거절당합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정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셋째 날 작은 출판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책 표지 디자인을 맡겨보고 싶다는 겁니다.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크지 않지만 시작입니다. 정민은 기뻐하며 작업에 들어갑니다. 밤낮 없이 작업하고 클라이언트와 소통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수정 요청이 오면 불평 없이 고칩니다. 클라이언트의 만족이 최우선입니다. 일주일 후 최종 시안이 승인됩니다. 이 대표님, 표지 디자인 정말 마음에 듭니다. 다음 책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은 웃음이 나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입니다. 작업이 끝나고 대금을 받습니다. 150만 원입니다. 고소인에게 돌려줄 돈에는 부족하지만 희망이 보입니다. 정민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작은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따내고 성실하게 완수합니다. 온라인 프리랜서 플랫폼에도 등록합니다. 밤늦게까지 작업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소문이 조금씩 퍼집니다. 성실한 디자이너가 있다고요. 가격은 합리적이고 작업은 꼼꼼하다고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조금씩 돈을 모읍니다. 50만 원을 더 벌었습니다. 이제 200만 원까지 8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정민은 더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민은 건물 앞에서 박은주를 만납니다. 박은주는 장을 본 듯 큰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얼굴이 더욱 여위어 보입니다. 은주 씨, 안녕하세요. 아, 정민 씨. 안녕하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박은주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요즘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세요. 병원 다니시는데 혼자 가시기 힘드셔서 제가 모시고 다니고 있어요. 많이 편찮으세요? 당뇨가 있으신데 합병증이 생기셨어요. 약값도 만만치 않고 정기 검진도 받아야 하는데 박은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민은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괜찮아요. 저희 일인데요. 아, 그런데 아버지가 정민 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요? 네. 착한 젊은이라고 끝까지 버티는 모습이 대견하다고 하셨어요. 정민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노인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어르신께 안부 전해주세요. 제가 꼭 다시 일어서겠다고요. 그럴게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박은주는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민은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노인도 박은주도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민은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드디어 200만 원을 마련합니다. 작은 프로젝트들을 여럿 완수하고 클라이언트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정민은 고소인을 찾아갑니다. 사장님, 약속 지켰습니다. 정민은 봉투를 건넵니다. 고소인은 돈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소는 취하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했습니다. 정민은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고소건이 해결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카페의 브랜딩 작업입니다.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립니다. 박은주입니다. 정민 씨,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에 계신데 정민 씨를 찾으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서울대병원이에요. 8층 병동입니다. 정민은 곧장 병원으로 향합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병원에 도착해 8층으로 올라갑니다. 복도를 지나 병실 번호를 찾습니다. 806호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춘호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고 링거가 꽂혀 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숨소리가 거칩니다. 박은주가 침대 옆에 앉아 있습니다. 어르신, 저 정민입니다. 정민이 다가가자 노인이 천천히 눈을 뜹니다. 희미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왁구먼 젊은이. 어르신, 괜찮으세요? 늙으면 다 이렇지. 걱정 말게. 노인의 목소리는 약하지만 여전히 온화합니다. 정민은 의자를 가져와 침대 옆에 앉습니다. 노인은 정민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자네 잘 버텨내고 있다고 들었네. 딸아이한테 들었어. 네, 어르신 덕분입니다. 어르신이 기회를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자네 스스로 해낸 거야. 나는 그저 시간만 준 것뿐일세. 노인은 숨을 고릅니다.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정민은 노인의 손을 잡습니다. 손이 차갑고 마릅니다. 어르신, 무리하지 마세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야. 해야 할 말이 있네. 노인은 박은주에게 눈짓을 합니다. 박은주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두툼한 봉투입니다. 노인은 그 봉투를 정민에게 건네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열어보게. 정민은 봉투를 엽니다. 안에는 서류 여러 장이 들어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동의서, 그리고 유언장입니다. 정민은 눈을 크게 뜹니다. 어르신, 이건 내 유언일세. 이 건물을 자네에게 물려주고 싶네. 안 됩니다. 이럴 순 없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정민은 서류를 도로 봉투에 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노인이 정민의 손을 꽉 잡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지만 의지만은 강합니다. 들어보게. 이 건물엔 내 평생이 담겨 있네. 젊은 시절 땀 흘려 일했던 곳이고 꿈을 키웠던 곳이지. 하지만 나에겐 이제 악연만 남았네. 어르신, 자네는 다르네. 자네는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어. 버스비 5,000원, 그건 작은 돈이었지만 자네의 진심을 보여줬네. 그런 사람에게 이 건물을 물려주고 싶어? 정민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노인의 손을 꽉 잡습니다. 어르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 고모부가 어르신께 그런 짓을 했는데 그건 자네 잘못이 아니네. 사람은 각자 자기 삶을 사는 거야. 자네는 자네 방식대로 살았고 그게 옳았네. 노인은 숨을 가다듬고 계속 말합니다. 이 건물로 다시 시작하게. 1층엔 젊은 창업가들에게 싼값에 공간을 내주고 2층은 자네가 쓰고 3층도 누군가 꿈을 키울 수 있게 해주게. 그렇게 이 건물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주게. 어르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민은 울먹입니다. 박은주도 눈물을 흘립니다. 노인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은주야,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줄 게 이것밖에 없어서. 아니에요, 아버지. 이게 아버지 뜻이라면 저도 따르겠어요. 정민 씨는 좋은 분이에요. 박은주는 정민을 바라봅니다. 정민도 박은주를 봅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며칠 후 박춘호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떠납니다.
정민과 박은주는 장례를 치릅니다. 작은 장례식이지만 노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오래전 인쇄소에서 일했던 직원들, 동네 이웃들 모두 노인을 그리워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건물 등기를 이전합니다. 이제 이 건물은 정민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건물주가 된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정민은 노인의 유언대로 건물을 새롭게 꾸밉니다. 1층은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공유 오피스로 만듭니다. 저렴한 가격에 공간을 제공합니다. 2층은 추노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바꿉니다. 노인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벽 한쪽에는 지하 창고에서 가져온 낡은 간판 추노인 쇠사를 걸어둡니다. 3층도 작은 스타트업에게 임대합니다. 젊은 개발자들이 입주합니다. 건물에 활기가 돕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새로운 꿈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1년 후 정민은 사무실에서 직원 2명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중입니다. 정민의 얼굴엔 여유가 있고 눈빛엔 자신감이 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정민은 창문으로 다가갑니다. 골목길을 내려다봅니다. 그때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한 노인이 주머니를 뒤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민은 미소 짓습니다. 정민은 재킷을 입고 사무실을 나섭니다. 계단을 내려가 거리로 나갑니다. 어르신, 버스비 없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듭니다. 미안한 표정입니다. 젊은이, 미안한 애만 버스비가 좀 모자라서. 괜찮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커피 한 잔 하시죠. 날도 추운데요. 정민은 10,000원짜리를 꺼내 노인에게 건넵니다. 노인은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고맙네, 젊은이. 이 은혜 꼭 갚을게. 괜찮습니다. 저도 예전에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거니까요. 정민은 웃으며 말합니다. 노인은 버스에 오르고 버스는 떠납니다. 정민은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칩니다. 어르신, 잘 보고 계시죠? 제가 약속 지키고 있어요. 정민은 혼잣말을 하며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건물 입구에 추노빌딩이라는 새 간판이 보입니다. 정민은 간판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5,000원으로 시작된 인연이 정민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민은 그 은혜를 세상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